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들은 억울해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며느리가 싫어하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며느리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느낌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언제 일어나고 뭘 먹고 어떻게 살림할지 모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의로 도와주시다 보면 때로는 그 경계를 넘게 됩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주고 싶고 힘든 일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조차 편히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매주 아들 집에 찾아갑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죠. 열쇠도 갖고 계세요. 아들 부부가 없으면 혼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방 안도 둘러보죠. 며느리가 돌아와서 깜짝 놀라도 태어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해요. 정리가 안 됐다거나 음식이 떨어져 간다거나 말이죠. 이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좋은 마음이에요. 아들 부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떨까요? 집이라는 건 가장 사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해놔야 하거든요. 평일에 일하느라 지쳐서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점점 자기 집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마치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남편한테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걱정됩니다.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들 속옷까지 직접 사서 가져다 줘요. 며느리한테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기도 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일일이 알려주죠. 아들이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달려와요. 며느리가 돌보겠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병원에도 같이 따라가고 약도 직접 챙겨줘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만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어떨까요? 남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에요. 감기약 하나 사주는 것조차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더 답답한 건 남편도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며느리는 생각해요. 나는 남편의 아내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보조인가? 결국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해요. 모든 일에 시어머니가 끼어드니까 둘만의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손주가 생기자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가 있어요. 아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브랜드, 옷까지 전부 간섭하죠. 며느리가 육아서를 보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막아요.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기 돌잔치 때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며느리가 준비한 한복이 있는데 따로 다른 한복을 사와서 바꿔 입히는 거예요. 돌잔치 내내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말해요.
마치 며느리는 아기를 맡아주는 사람인 것처럼요. 이 시어머니는 손주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손주 양육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어떨까요? 자기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헷갈려요. 모든 걸 시어머니가 결정하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같은 기분이거든요. 특히 힘든 건 아이 앞에서도 자기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이도 알게 되죠.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요. 뭘 해도 시어머니가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아들 부부의 경제 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가 있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적금은 얼마나 넣는지, 용돈은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싶어 해요. 뭔가 사면 왜 샀는지 물어보고 돈 관리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해요. 명절 때 준 용돈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요. 마치 사용 보고서를 받는 것처럼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썼는지 묻고 비싸다고 지적하죠. 이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젊은 부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할까봐 불안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어떨까요? 성인이 된 지 오래인데 용돈 쓰는 것까지 보고해야 한다니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가 준 돈이긴 하지만 받은 후에는 자기들 돈이잖아요. 그런데 쓴 내역까지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해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돈을 써야 하나 싶죠. 부부간에 돈 문제로 다툴 일도 많아져요. 뭔가 사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 반응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계 무시형입니다. 아들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둘째, 통제 욕구형입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자기가 관리해야 직성이 풀려요. 며느리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면 된다고 여겨요. 셋째, 주도권 독점형입니다. 특히 손주 양육에서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며느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넷째, 감시 관리형입니다. 아들 부부의 경제 생활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째, 비교 평가형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요. 며느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이런 시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을 자기가 돌봐야 할 아이로 여기고 며느리는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시어머니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가정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더욱 그래요.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들 가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참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영역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첫 번째 원칙 방문은 약속 후에. 아들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미리 연락부터 하세요. 며느리도 자기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 도움은 요청받을 때만.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세요. 일방적인 도움은 때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 양육 주도권 인정. 손주 양육의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조언자 역할에 머물러 주세요. 네 번째 원칙 경제적 독립 존중. 아들 부부가 어떻게 돈을 쓰든 간섭하지 마세요. 용돈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섯 번째 원칙 며느리의 개별성 인정.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왜 제한을 두냐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아들 집 가기 전에는 반드시 연락하기. 둘,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다고 받아들이기. 셋, 손주 앞에서 며느리 흉보지 않기. 넷, 며느리의 친정 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기. 다섯, 아들 부부 돈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 여섯, 다른 집과 비교하는 말 하지 않기. 일곱, 며느리만의 시간과 공간 존중하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나 하고 반성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깨닫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시어머니들의 마음 정말 이해해요. 아들을 평생 키워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동안 가정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부모님 밑에서 소중하게 자란 딸이거든요. 며느리의 부모님도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잘 지내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관계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며느리들이 진짜 고마워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사랑받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